이번 주제는 에이전트예요. 교통복지 에이전트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전에 에이전트가 뭔지, 왜 에이전트 조직가 있는지, 어, 앞으로 에이전트 관련해서 대략 한 10개나 20개 정도 정리를 할 거예요. 교육도시 자체가, 도시는 한마디로 에이전트에 의한 도시. 도시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까지 기존에 사람이 하던 일의 90%를 에이전트가 대신한 소리야. 가령 예를 들어서 의사나 판사나 뭐 변호사나 회계사나 이분 이런 직종에서 있는 사람들, 혹은 엔지니어나 심지어 연구원들까지도, 교사도 그렇고 교수도 그렇고 등 모든 직종 종사자의 업무 중 90%를 대행하는, 중 90% 이상을 에이전트가 대신 대행하는 거예요. 대행하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사람이 하지 못했던 일이 있어요. 하지 못했던, 못해왔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못했던 일도 에이전트가 수행 구성돼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는 사람이 하던 이런 지금까지 사람이 하던 이런 90% 정도 대신하고, 그리고 사람이 지금까지 하고는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략 기본적으로 교육도시는 1205개 기업이 입주하고 이들 각각이 그러니까 1차부터 2차, 3차 산업 전반의 상품이라 그러면은 뭐 재화와 용역이라고 하죠. 재화와 용역을 생산 및 공급하는 건데, 이 1205개 기업이 기존의 기업과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기존의 기업과 다른 게 뭐냐니까, 모든 기업은 본질적으로 에이전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에이전트이고, 여기에다가 이며 사람이 보조합니다. 그 업무를 보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사무자동화라고 한다면, 사무자동화는 뭐냐니까, 자동화는 사람이 일을 하고 컴퓨터가 보조하는 거가, 컴퓨터가 보조하는 거죠. 그게 사무자동화잖아요. 가령 하는 일의 양식입니다. 뭐 가령 뭐 워드 프로세서나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한다거나, 또는 전자결제 시스템 전자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 어쨌거나 결제하는 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을 좀 도와주는 게 컴퓨터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에이전트는 그게 아니에요. 에이전트는 일은 컴퓨터가 하고, 에이전트의 경우 일은 컴퓨터가 하고 사람은 컴퓨터를 보조하는데, 이 컴퓨터가 AI 컴퓨터죠. 컴퓨터는 그러니까 컴퓨터의 AI 기능이라고 그럴까요? AI 기능이 사람은 그 AI를 보조하는 방식. 이게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대략 한 10개나 20개 정도 나눠서 할 텐데, 그걸 이제 복지라고 이름 붙었어요. 복지 에이전트. 왜냐니까 에이전트를 하게 되면은 기존 대비해서 에이전트가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은, 에이전트가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 비용을 기존 대비 10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다. 10분의 1 이하로 축소할 수가 있다. 비용을 줄인다 할 수 있음. 예. 비용을 축소할 수 있으니까 이건 복지로 전환하는 거예요. 지금의 상품에서 기존의
상품에서 무상복지로 전환할 수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이용을 해서 지금까지 상품으로 판매되던 그러한 제반 서비스들을 무상복지로 전환하는 것들을 예를 앞으로 한 10번 정도 나눠서 할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교통복지입니다. 교통복지에는 버스나 택시나 자가용이나 뭐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이런 게 다 교통수단이잖아요. 일련의 교통수단을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교통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령 버스, 뭐 택시, 지하철 있고 같은 등의 교통수단도 있고 물류 중에서 택배 있죠. 택배도 있고 우편도 있고 그죠? 등의 이 서비스를 무상으로 전환하는 이렇게 무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런 것들을 다 에이전트가 대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버스나 택시는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택배도 사람이 개입해서 물건을 배송을 하는데 그걸 에이전트로 다 바꾸자 말입니다. 근데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소프트웨어를 에이전트에다가 물리적 수단을 부과하는. 그러니까 로봇 뭐 물류 로봇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량이라든가 혹은 물류 로봇 등 어떤 의미인지 알아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교통복지를 제공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프롬프트를 넣었어요. 자, 넣어서 질문한 내용은 R1에게 요런 답변을 하도록 질문을 프롬프트를 작성했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었더니 일단 답변을 하긴 하는데 답변 내용이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지금까지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으니까 R1은 LLM은 모두 다 뭐냐니까 자기가 배운 것을 기반으로 얘기를 하는데 배운 적이 없는 것은 답변을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시스템은 지금까지 없었던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R1이 답변은 못하지만 그래도 참조할 만한 그런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참조할 만한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했는지 어떤 부분이 부적절한지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차 인원은 이렇게 1인승 이렇게 하고 2인승, 3인승 이렇게 자율주행 차량을 만들고 차량은 기존 대비 10분의 1 그리고 피크 시간대 출퇴근 시간에 집중 배치한다. 평상시에는 예약제로 운영한다 등등인데 이것도 사실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육도시에는 주거단지와 그 산업단지 출퇴근하는 장소가 다 걸어서 10분 이내 거리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정비 일정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정비시설 내 4개 거점 정비센터를 설치하고 센터당 하루에 42대를 처리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5,000대를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이것도 괜찮죠. 프롬프트를 좀 더 넣으면 좀 더 깔끔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집행 방향은 차량 상태 데이터를 데이터로 수집하고 그리고 정비 예약 시스템 자동화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딥식을 트레이닝해서 도시 내에 있는 모든 차량과 물류 로봇과 서로 소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좀 더 부연한다 그러면은 파인튜닝한 딥식 인스턴스와 도시 내 모든 차량 물류 로봇이 상호 소통하는 해서 소통하여 정비 일정을 작성하는. 그러니까 차량 자체도 이 차량이 자기가 나 아무래도 왼쪽 앞바퀴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딥식 인스턴트한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언제 몇 시까지 어디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정비를 끝냈다는 사실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거 뭐 딱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차량 자체도 뭔가 컴퓨터가 설치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도 사실 모든 차량에는 컴퓨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은 단 한 대도 없어요. 2010년 이후로 생산된 모든 차량에는 크고 작은 성능의 컴퓨터들이 다 장치되어 있으니까 그것들을 조금 더 손보면은 딥식 인스턴스와 사람의 개입 없이
아무래도 나는 지금 브레이크가 잘 안 닿는 것 같다. 배터리가 아무래도 너무 빨리 닳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차량이 직접 딥식 인스턴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정비일정을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은 뭐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생소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모듈형 정비를 하고 물류 로봇 경로 최적화, 요거 내용도 좀 있죠. 요거 보니까 A 스타 알고리즘인데 뭐 영어를 한글로 고치다 보니까 스타가 엉뚱한 데가 붙어 있어요. A 스타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최단 경로 탐색하는 머신러닝입니다. 강화학습 통해서 배송 효율을 하고, 그리고 보행자 구역은 이렇게 하고 차량 전용료는 전용로 발음하기 힘들다는 시속 20km로 운행하도록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맞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물류 로봇은 물류 터널, 도시 내의 물류 터널로만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땅 밑으로 다니거나 건물 벽체 사이를 다니거나 해서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동하니까 속도 제한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긴급 운송 이렇게 하고 에너지 효율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요거는 뭐 머신러닝에서 다 처리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경량 차량 설계 및 생산, 이런 차량, 교육 도시에 운행하는 차량이나 물류 로봇은 사고 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100%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왜 그런지는 뭐 차차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차량이 지금과 같이 뭐 튼튼하게 만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사고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1인승은 500kg 뭐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너무 커요. 이런 무게가 넣은 것도 기존 차량에 비해서 가볍게 만든 거지 사고 가능성이 전혀 없고, 그리고 배터리도 지금 기존에 거의 뭐 20분의 1, 30분의 1 수준이면 충분하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차량은 1인승은 뭐 100km 미만, 2인승은 200km 미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프롬프트를 좀 더 세정하게, 좀 자세하게 잘 적으면 깔끔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차량 생산 컨소시엄은 이런 식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 그 물류 터널은 지하는 도시 밑에 지하 터널만 하고, 이거는 이제 도시에 건물들이 들어서는 설계도가 나와줘야겠죠. 도시 건물과 도로 설계도가 먼저 나오고, 그러면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거 AI 모델을 써서 돌리게 될 거예요. 아마 R1이 그것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R1은 그걸 못해요. 도면을 읽을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수직 터널은 이렇게 건물 벽체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물류 터널, 강화 유리로 해서 강화 유리, 그런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그것도 괜찮죠. 미관상 예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류 로봇이라고 해서 무슨 팔다리 달린 로봇이 아니라 그냥 자율주행 차량을 아주 작은 크기로 만든 겁니다. 기존 차량의 뭐 100분의 1 크기로 조그만하게 만든 게 물류 로봇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자율주행 차량은 수평으로 이동을 하죠. 자동차는 이제 평지를 다니는데 물류 로봇 역할하는 자율주행 차량은 수직으로도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처럼. 그죠? 그리고 충전을 위한 시스템은 이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자, 어쨌거나 간단하게 그냥 아이디어상 차원에서 정리를 한 거고, 이걸 좀 더 정확한 이 데이터가 빠져나오려면 먼저 도시 설계가 돼줘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자 그러면 프롬프트는 지금 이렇게 적어서 될 게 아니라 먼저 도시 설계도가 나와야 돼요. 설계도. 그래서 건물의 배치도가 나와야 되고, 배치도 나오고, 그리고 도로와 교량의 어떤 위치도 이미 결정이 돼야 돼요. 결정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차량 디자인 들어가줘야 되고, 그리고 물류 로봇 디자인도 같이 들어가줘야 되고, 이렇게 디자인하는 것과 동시에 딥식을 이제 파인 튜닝하는 방법식을 튜닝하는 거예요. 파인 튜닝 하는데, 지금 일단은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설계도가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안 나온 상황에서 일단 대략적으로 브레인스토밍 차원에서 일단 프롬프트를 넣어 본 거니까 이 중에서 뭐 그렇게 맞는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 R1에서 딱히 그렇게 쓸모 있는 얘기는 딱히 없어요.